안녕하세요. 도도카카입니다. 회전 도구와 따라가기, 스케일, 오프셋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전은요, 단축키 Q죠. 단축키 Q를 누르시면 이렇게 각도기가 생성이 됩니다. 그렇죠? 네. 자, 회전은 시킬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그룹과 또 아직 그룹으로 지정되지 않은 객체가 있는데요. 여기서 나는 선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요즘 그룹을 선택하고요. Q를 눌러서 각도기를 생성시켰습니다. 회전시킬 원점에 갖다 놓으시고요. 화살표를 눌러서 회전시킬 축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좌클릭 하시고요. 기준이 되는 점을 한 번 더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회전을 하시면 원하는 만큼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Q를 누르시면 복사가 되겠죠? 그래서 30 누르시면 30도만큼 갔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5 하면 5개의 복사본이 생기겠죠? 자, 컨트롤 Z를 해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제 면을 이쪽에서는 면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Q를 누르시고요. 원점, 회전시킬 원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기준이 되는 첫 번째 점을 클릭하시고 돌리시면 이렇게 회전이 되겠죠. 면도. 그리고 임의의 점에 우선 클릭을 하신 다음에 아직 다른 명령어가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도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저 지금 45를 쳤어요. 45도만큼 회전이 됩니다. 다시 컨트롤 Z에서 돌아갔습니다. 물론 여기서 나누기도 똑같겠죠. 자, Q를 다시 눌렀습니다. 점 하나 클릭하시고 이만큼 갔어요. 나누기 제가 복사를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컨트롤 Z를 해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Q 누르시고 하고 컨트롤 누르시면 복사본이 생성이 되고요. 나누기 4는 사이가 4개 정도 동분된 복사본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컨트롤 Z를 해서 돌아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이 축에 수평하지 않은 한번 임의의 이런 선분을 축으로 해서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Q를 누르기 전에 우선 객체를 선택하시고요. 저거까지 같이 할까요? 자, 뒤로 가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고 Q를 누릅니다. Q. 자, 이 축 지정할 축에 임의의 점 혹은 꼭지점 어느 점이든 상관없습니다. 갖다 대시고 좌클릭 떼지 마시고 당기시다가 이 위에서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이 지금 축으로 지정이 됐어요. 이 회전축은 요거죠, 요거. 회전축을 중심으로 수평하게 이 각도기가 생성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클릭, 회전. 이쪽을 중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컨트롤 누르면 복사본이 생겨나고요. 더 누르신 다음에 한 20도로 할까요? 20 엔터. 자, 곱하기 7 엔터.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다시 컨트롤 Z를 눌러서 돌아갔습니다. 따라가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따라가기 아이콘입니다. 우선 따라갈 길을 클릭을 하시고요. 명령어를 누르신 다음 가까이 가십니다. 근데 지금 마우스 위에 X 표시가 나왔죠? 요것은 이게 지금 그룹이나 어떤 것으로 접해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니면 그룹이나 컴포넌트로 안 만들어져 있다면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면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컴포넌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클릭을 하시면 에디트 컴포넌트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내부로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면에 갖다 대고 누르시면 이렇게 길을 따라서 돌아가면서 호리병 모양이 됐습니다. 리버 스페이스. 자, 돌아가 볼까요? 그러면 이거 한번 터뜨려 볼게요.
익스플로이드. 보통 이 상태에서 많이들 하시는데 웬만하면 그룹으로 하시는 게 좀 편해요. 그 여러 가지가 이게 하나만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 뭐 길에 붙는다거나 아니면은 옆에 구조물 같은 경우에 붙어서 한번 붙어버리면 수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꼭 그룹을 만드시면서 작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선을 긋고 얘를 2 그리고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지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면이 두 개죠? 이 상태에서는 얘가 팔로우미가 먹질 않아요. 예. 꼭 하나의 면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나눠주면 뭐 따로따로는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요. 안에 선이 하나 생겨 있어요. 그냥 이렇게 선이 하나 없어졌네요. 신기합니다. 어쨌든 뭐 면이 두 개가 있을 땐 그러니까 이 팔로우미도 한 개의 면에 대해서만 명령어가 적용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몰딩 걸레바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있죠? 얘가 지금 그룹으로 만들어 놨어요. 컴포넌트로 만들어 놨네요. 에디트 컴포넌트 누르시고 누르면 이렇게 걸레바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몰딩도 마찬가지겠죠? 위로 올려볼까요? 네. 길을 선택하시고 몰딩 에디트 그룹. 네. 이제 몰딩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이 옵셋 기능은 이 상태에서 등간격으로 어떤 도형을 등간격으로 확대되거나 축소된 도형을 만들어 줍니다. 자, 100을 떨어뜨려 볼게요. 이게 분명히 안에 동일한 평면 위에 선이 있는데도 이렇게 한 면이 나눠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땐 선을 그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나눠지고요. 컨트롤 Z를 해서 돌아왔습니다. 혹은 선택한 상태에서 이 선도 컨트롤 누르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우클릭 하시고 인터섹트 페이스 위드 모델 누르시면 나눠지게 됩니다. 델레트 누르시고 올려서 보면 뭐 내부에서 보면 방의 기본적인 구조가 방에 걸레바지와 몰딩이 생겼습니다. 그룹을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지금 여기서 얘가 붙었어요. 나중에 얘와 이제 재질이 다른데 만약에 한번 볼까요? 다 터뜨려 버리면 얘를 이제 재질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얘 하나 따로따로 먹여야 돼요. 이렇게 3번 하면 전체가 선택되기 때문에 꼭 그룹을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지우겠습니다. 자, 한번 호리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자기 컨트롤. 지금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은 원이 24 세그먼트로 되어 있죠. 이건 뭐 좀 더 아주 부드러운 것을 만들고 싶으면 한 뭐 60 정도 하시거나 상황에 맞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누르시고 네, 부드럽게 되었죠. 그리고 스페이스 소프트 제가 영어로 만들어 놨네요. 컨트롤 Z를 해서 돌아가고요. 우선 지금 이렇게 팔로우미를 했을 때 이런 선들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것은 단면에서 이 선이 웰드가 되어 있지 않고 나눠진 부분입니다. 그렇죠? 아까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 버렸어요. 이것을 뭐 전체를 선택하셔서 웰드를 해버리면 돌려도 저런 선들이 안 나타납니다.
스페이스. 자, 원을 이 사각형과 원을 중심에 놓고 한번 팔로우미를 해볼게요. 팔로우 컨트롤 Z. 국어 만들어졌습니다. 이 단면이 길의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게 되겠죠. 컨트롤 Z를 눌러서 돌아왔습니다. 팔로우미의 명령은 선을 선택하고 명령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단면을 클릭하시는 방법과 아니면 우선 단면을 그냥 누르시고요. 명령어를 실행시키시고 단면을 누르시고 이런 선에 갖다 대시면요. 어떻게 될까요? 네. 따라갑니다. 근데 힘들어요. 저희 이렇게 실제 모델링 할 때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이렇게는. 제가 뭐 이렇게 자신도 없고요. 그래서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안 써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잘 쓰는지 잘 설명을 못 하겠네요. 어쨌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따라가 볼까요? 얘는 제가 모양을 만들어서 JHS 바에서 이렇게 웰드를 시켰습니다. 근데 여기 웰드를 시켰을 때 지금 파이프 같은 거를 만드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보통 편하게 쓰는 방법이 JHS 바에서 파워바에서 여기 있죠? 여기 라인 투 튜브를 만들어 줍니다. 그냥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튜브를 누르시면 자, 지름과 그리고 몇 개의 면으로 구성될 건지 단면이 팔로우미용 커브 팔로우미처럼 요거 커브를 끝까지 보내줄 것이냐, 그러니까 모양에 맞춰서 보내줄 것이냐를 선택하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OK를 누르면 끝까지 갔어요. 컨트롤 Z에서 볼게요. 자, 터뜨리겠습니다. 하나씩 나뉘었죠? 전체를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상태에서 우리 팔로우미를 누르시면 보세요. 이게 끝까지 갔어요. 요 안쪽 선과 바깥 선의 길이가 다릅니다. 스스로 계산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파워바에서는 누르시면 끊어집니다. 이게 웰드가 안 된 상태에서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사 이렇게 웰드를 시켰다고 해도 여기 있죠? 팔로미온 커브스에서 노로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 끝까지 연장을 안 시켜주고 딱 그 길이만큼만 연결을 시켜줍니다. 생성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웰드에서 yes 누르시면 또 끝까지 갔죠? 네. 이렇게 기본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육면체를 만들어 놓고요. 안에 이런 도형들을 그려봤어요. 그리고 외부에 이렇게 길을 만들어 봤습니다. 길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여기 하나 지우고 길을 클릭하고 우클릭 에디트 그룹 엔터. 예. 팔로우미는 면을 생성시켜 주는 것도 있지만 면에서 이렇게 깎아주기도 해요. 이런 건 뭐 이렇게 지우면 되죠. 나중에. 그리고 전체를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별 모양을 한번 뚫어볼게요. 에디트 그룹. 네. 아까 보시면 요만큼이 잘렸어요. 이 면에서 이렇게 된 부분만큼 잘려버리죠. 컨트롤 Y에서 돌아가면 잘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안에서 이런 모양으로 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육면체에 구멍을 뚫어 보겠습니다. 네, 뚫렸죠?
여기 지워서 보시면 안에 이렇게 따라가면서 얘를 육면체에 구멍을 뚫어버렸어요. 사각형. 이제 주사위를 한번 주사위처럼 보가 따진, 공률이 따진 육면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사각형을 만들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선 그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처음부터 딜렉트하고 R. 자, 이렇게 실선이 나오면 정사각형이라는 소리예요. 아니면 뭐 골드 섹션도 나옵니다. 이렇게 골드 섹션. 그리고 이건 스퀘어. 대충 누를게요. 그리고 A 여기서 한번 갑니다. 쭉 가면 자, 이 분홍색으로 분홍색으로 바뀌었죠? 요것은 같은 길이만큼 가서 접선이다 라는 겁니다. 툭 클릭하면 그냥 없어져요. 이제 똑같은 면에 똑같은 위치에 해야 하기 때문에 A를 누르시고요. 끝점에 갖다 대시면 추정 기능 때문에 지금 선이 뜨죠? 이때 그냥 편하게 가셔서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가셔서 네. 여기도 똑같죠? 근데 이게 추정이 잘 안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저거 뭐냐 가이드 선을 띄워서 해야지 됩니다. 그렇죠? 네. Q. 자, 화살표로 이렇게 회전축을 만들고 Shift를 눌러서 중심에 갖다 놨습니다. 자, 클릭, 컨트롤 90도, 엔터. 얘는 하나는 길이고요, 하나는 면을 만들겠죠. 근데 이렇게 좀 얘가 나눠져 버렸네요. 자, 발롬이 네,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기본 기능을 이용해서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루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만들곤 합니다. 그렇죠? 두 가지가 있어요. 라운드 코너 그리고 쿼르도 코너, 페르도 코너. 그렇죠? 여기 누르시면 보여요. 얼마큼 갈까? 옵셋 한 60, 엔터 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세그먼트를 몇 개나 줄 것이냐, 좀 더 자세하게 8개로 하고 클릭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얘는 이제 돌아가려면 컨트롤 Z를 눌러야 되는데요. 클릭을 하시고 페르도 코너는 오프셋 60 오케이. 제가 지금 뒤에를 선택을 안 했나봐요. 어쨌든 누르시면 이렇게 돌아가죠. 이게 편한 거는 한번 보여드리겠네요. 자, 60 됐습니다. 엔터 했는데 나중에 이런 걸 막 옆에 가서 만들고 있었어요. 뭐 F 해서 이렇게 만들고 파다가 저거를 괜히 만들었다, 얘를 다시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때 이게 가능합니다. 왜 안 될까요? 네, 이렇게 네. 그래서 네, 순간 당황했습니다. 네, 참 이런 건 편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뭐 따라가기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JHS 파워바 나중에도 볼 거지만 요거는 지금이라도 한번 시간이 있을 때 설치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이 별 모양을 따라갈 때 끊어지는 걸 보여드린 거는요, 베개 같은 걸 만들 때 베개 이렇게 끝부분에 뭐 봉제선 같이 볼록한 게 있지 않습니까? 쭉 돌아가는 선들이. 근데 베개를 저희가 만들 때 뭐 아티산이나 서티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면 찌그러져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면들이 찌그러져 있는데 얘를 따라가서 그 봉제선 같은 걸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동그란 접합점 그런 것 때문에 요거를 설명드린 거예요. 요거 꼭 필요하죠. 웰드. 네, 따라가게 쿼드 페이스 툴 요거 네, 여기서 따라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있습니다. 자, 커비자디에서
메이크 커브스 웰드, 얘가 좀 더 강력해요. 우선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뭐 나중에 아직은 다루지 않으시더라도 언젠가 꼭 다루게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라 해볼까요? 스케일 보겠습니다. 스케일은요, 이걸 먼저 볼까요? 예. 선택된 것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지금 중심에 빨간 점이 켜진 건 제가 컨트롤을 누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전체를 선택해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밑면만 선택해도 됩니다. 그리고 접하지 않은 다른 선들을 선택해도 되겠죠? 그런데 하나의 선과 또는 한 개의 선을 다시 그었어요. 이게 두 개가 따로 선택이 되지만 동일직선상에서는 해당하지 명령어가 안 먹어요. 근데 얘를 만약에 조금이라도 각도를 바꿔 놓았다 그러면 스케일 도가 작동을 합니다. 따로 떨어져 있어도 돼요. 만약에 요렇게 요거죠? 따로 떨어져 있는 거에 이렇게 뭐 두 개를 만들었으면 요 선분, 요 면 S를 누르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연결되어 있는 거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쓸 수 있다. 그룹이 되어 있을 때 S를 누르시고 자, 한쪽으로 이렇게 거울처럼 이렇게 복사된 걸 만들어 볼까요? 네, 옆에 보시면 옆에 우측 하단 보시면 -1로 되어 있어요. 반대 방향이 됐습니다. 이 그룹이 선택된 상태에서 스케일 도구를 사용했을 때는 우클릭을 하시고 리셋 스케일을 누르시면 되면서 다시 돌아오면서 위치가 바뀌었어요.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뭐 이동을 했나요? 뭐 이동한 것도 아닌데 여기서 그럼 다시 모은 건지 한번 볼까요? -1 이렇게 한번 기준선을 만들고 보겠습니다. 리셋. 그러네요.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네요. 반대쪽으로. 그런데 내부에서 스케일 S죠. S를 눌러서 자 -1 했을 때 없어요. 리셋 스케일 없습니다. 나가도 리셋 스케일 없습니다. 그룹이나 컴포넌트 외부에서 이런 거를 했을 때 리셋 스케일이 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의 그룹 안에 이렇게 했어요. 뭐 이렇게 해서 스케일을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전체적인 것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외부에서는 방금처럼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모양은 스케일로는 만들 수 없고요. 모델링하는 방법으로 만드셔야 할 겁니다. 여기서 S 아니면 컨트롤 안 누르면 한쪽 기준점으로 대각선 기준점으로 움직입니다. 마주보고 있는 기준점으로 움직이고요. 우클릭 리셋 스케일. 옵셋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옵셋 방금 봤는데요. 여기는 지금 클릭을 하시면 안에 숨은 선들이 있어요. 여기 실제로 세 개의 면이 겹쳐서 한 개처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안 먹어요. 자, 대부분의 명령어가 한 개의 면에서만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도 요거
자, offset 기능은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먹지 않을 때 네, 이렇게 되겠죠? 얘를 그냥 다 없애버려도 다 나와도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offset 기능은 해보면 금방 아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다른 걸 한번 볼게요. 이제 홀을 하나 만들어 놨었고요. 얘 홀을 한번 해서 자 얘를 선택하고 S 해서 한번 늘려보고요. 여기에서 S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선들로 구성된 면은 커비자드 있죠? 예, 얘를 눌러서 만들어 봤어요. 이 상태에서는 offset 기능이 전혀 안 먹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요 기능 tools on surface 기능 요 루비를 사용해서 그래야겠죠? 만약에 50 엔터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뭐 이게 만약에 안장이다 좀 모양은 이상하지만 또 색깔을 여기서 뭐 그룹을 지정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차차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 기능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